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아스템 캐몬이라고 요즘 그 연속 하한가를 때려맞으면서 아주 폭락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폭락한 것은 이 회사도 뭐 잘 알다시피 이름에 뭐 스템이나 뭐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줄기세포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신경계 질환이나 면역 질환 이런 쪽에 줄기세포를 갖고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부는 비임상 CRO 사업입니다. 비임상 실험을 대행해주고 그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보고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통해서 실제로는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아스템 캐몬은 이 파이프라인, 즉 신약 개발을 통해서 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 누게릭병 치료제인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요번에 이제 임상 3상에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실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보고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임상 보고서나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걸 그 임상 보고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써야겠지만 그러니까 공시를 해야겠지만 그 공시 내용이 그냥 처음 보는 분들, 일반 투자가들이 볼 때는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알아보기 좀 어렵겠다는 것이죠. 지금 거래소나 금감원은 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임상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서일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과 단어나 용어를 사용해서 그 임상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공시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이제 권고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전문 용어들만 쫙 깔아놓고 이게 실패한 건지 성공한 건지 헷갈리게 공시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보고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공시 보고서도. 자, 하여튼 이 임상 3상에서 유계릭병 치료제가 유효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 실패한 충격으로 지금 연속 하한가를 때려맞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유로나탈은 이게 임상 3상 환자를 지난 2023년 8월 달에 등록을 완료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쭉 좀 진행해 왔는데요. 이미 2019년에 유럽의 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 그 전년도인 2018년도에는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매가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임상 3상에서 일단 이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가 원하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자체는 실패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의약품 사업부 쪽에서 유로나타-R 이게 이제 누게릭병 치료제로 이번에 개발되다가 실패한 건데요. 이거하고 이제 비임상 CRO 이쪽 사업에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대부분 다 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이 세포 치료제 쪽, 이 주기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한 8억 4,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이 CRO 비임상 실험에서는 228억 8천만 원 정도, 228억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 자체는 237억 정도에서 매출의 실체는 있는 회사지만 이 회사가 성장성을 바라보는 이 주기세포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매출액도 지난해 286억에서 올해는 238억으로 좀 줄어드는 것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도 오르고 해가지고 바이오 쪽에 투자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로 전임상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전임상인 CRO 사업을 하고 있는 비임상 실험을 대행해주는 이쪽에서도 매출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연구개발비나 이거 다 포함해서 한 영업 손실이 142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이게 단기 순손실은 요번에 301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여전히 R&D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CRO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 사업으로는 돈을 벌어서 지금 연구개발을 다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최대주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서 지분율이 12.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적자였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꾸기 위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그 최대주 지분이 계속 희석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교환 청구권, 교환사채 발행해 놓은 거 이제 자사주하고 바꾸는 거 이쪽에서 한 45만 5천 주 정도가 교환사채 전환에 대해서 온 거고요. 이게 이제 2회차, 3회차, 4회차에 대해서 온 건데요. 보시게 되면 3회차 4,200, 그러니까 8,870원의 교환 가격인데 이걸로 4,210주가 교환돼서 나갔고요. 2회차에서 이 10억이 청구돼서 들어와서 8,870원, 이거 가격은 똑같습니다. 11만 2,739주가 교환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또 7월 중에도 2회차가 그 5천만 원어치, 그러니까 그쵸, 5천만 원어치가 또 돼서 8,870원, 이것도 2회차, 3회차는 모두 뭐 8,870원인데 4회차가 주가가 올랐을 때 발행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1,200원인데 이것도 지금 13만 주 해가지고 이제 행사가 됐고, 지금 2회차 중에 남아있는 건 23만 2천 주, 그다음에 3회차 중에서는 66만 주, 그다음에 4회차는 129만 주. 근데 이게 20억, 58억, 145억씩 되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서 이거를 커버해주지 못하면 고스란히 이제 풋옵션이 행사되면 회사가 이거를 현금으로, 보유 현금으로 다시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은 그만큼의 자금을 내부에 갖고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신규 투자를 받아서 그 돈으로 지금 기존의 2회차, 3회차, 4회차 남은 잔여 교환사채를 다시 사줘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번에 나온 이 유기릭병 치료제, 이게 이제 임상실험에서 실패한 건데요. 이제 공시 내용을 딱 읽어보면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진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이게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못 얻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으니 이거를 갖고 일반 투자가들이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한 번에 알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시죠. 거래소도 그렇고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시하지 말고 투자자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쉬운 내용으로 임상 결과를 공시를 하라고 권고를 해도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걸 쉽게 알면 자기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가 안 들어올 거 봐 겁나는 것이죠. 역시 이러한 투자 내용을 공시하면서 이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유효한 의미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써가지고 이 보도 자료를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내용 나온 걸 보면 임상은 실패한 것 같긴 한데 그 임상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고 다른 무슨 약효를 사용하든지 다른 병의 뭐 치료증을 사용하든지 이런 뉘앙스를 남겨놓은 듯한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지금 코아스템 캐모는 기존에 임상 3상까지 갔던 것이 실패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실망 매물로 그냥 폭락이 나와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라면 2회차, 3회차, 4회차 모두 다 교환사채 남은 잔액을 주식으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 임상 3상 결과 발표 전에 전환돼서 팔리고 난 것들은 모두 다 대부분 시장에서 매각됐을 가능성이 큰 상태죠. 지금 주가가 그만큼 온라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렇듯이 이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 3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코스닥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소바이오 업체들이 이 리스크를 다 떠안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진짜로 유효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유효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다국적 제약사한테 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그다음에 이 마일스톤을 받고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기술을 이제 파는 것이죠. 팔고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서 임상 실험이 3상까지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뭐 특정 지역의 판권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이익 배분권을 받아서 이런 그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대부분 이 코아스템 캐몬도 그렇고 국내 바이오 업체들 중에 임상 3상까지 독자적인 기술로 계속 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 2상까지, 즉 전임상, 임상 1상, 2상까지는 회사가 돈을 자체적으로 이 R&D 비용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 KFDA도 웬만해선 임상 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음 임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허용해 줍니다. 하지만 임상 3상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질병에 대한, 여기 같으면 류게릭병이죠. 류게릭병에 대해서 이 약물이 유효한 성분을 갖고 있고 유효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지 않으면 임상 성공을 이 KFDA나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인정을 해주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그 병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판매가 될 수 있고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의사들도 KFDA에서 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처방을 해준 거고, 그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 잘못된 그 처방 그 허가였다면 의사는 살인을 뭐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의도치 않게.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전임상이나 임상 1상, 2상까지 갈 때 무슨 그 회사가 무슨 보도자료를 내든 그거는 그냥 자기가 돈 있으니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임상 3상에서는 진짜로 허들인 것이죠. 이게 이 유효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KFDA도 그렇고 미국 FDA도 이걸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아스템 캐몬도 그렇고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임상 3상까지 독자적으로 이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은 이 연구의 진실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다국적 제약사, 즉 그 치료제의 그 R&D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는 업체들은 일단 사양기용을 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